아버지를 돈으로만 봤구나. 72세 구두방 할아버지의 눈물 섞인 고백. 로또 100억 당첨 후 변해버린 가족들 때문에 선택한 충격적 실험은?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찾아낸 놀라운 진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만수 구두방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72세의 박만수 할아버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섰죠. 40여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그의 손은 이제 송곳을 잡기조차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던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손님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두를 수선하기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싸다고 말하거든요. 그때 가게 앞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로또 사러 가세요.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옆집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어요. 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꼭 될 것 같은데. 어제 꿈에 아내가 나와서 숫자를 알려줬거든.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수가 늘 찍는 번호는 정해져 있었어요. 아내의 생일 인사와 17, 아들의 생일 25, 딸의 생일 31, 그리고 자신의 생일 22와 42. 가족의 의미가 담긴 숫자들이었죠. 편의점 로또기계 앞에 선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같은 번호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마지막 순간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게임을 더 구매했어요. 이번에는 자동으로 찍었죠. 기계가 무작위로 뽑아준 번호를 보니 3, 7, 19, 24, 31, 45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한 게임을 더 샀을까? 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로또 용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번엔 정말이에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철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아버지, 또 로또 사셨어요? 그 돈이면 병원에라도 가시지. 무릎 아프다고 하시면서 왜 치료는 안 받으세요?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딸 은영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벌써 몇 백만 원을 로또에 쓰셨어요? 현실을 보세요. 전화를 끄는 만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날 바보 취급해. 그날 밤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내일을 기대해봐요. 다음날 아침 만수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구두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작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만수 할아버지라면 어떤 번호를 찍으셨을까요?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만수는 평소처럼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구두 한 켤레를 수선하고 있었어요. 낡은 갈색 구두였는데 주인이 내일까지 꼭 고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라디오에서는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작업을 계속했어요. 어차피 될 리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번호 3번이 나왔습니다. 만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3번? 어제 자동으로 찍은 번호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맞았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두 번째 번호 7번입니다. 이번에는 송곳을 놓쳤어요. 7번도 자동 번호 중 하나였습니다. 만수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어요. 세 번째 번호 19번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 7, 19. 모두 어제 자동으로 찍은 번호들이었어요. 네 번째 번호는 24번입니다. 만수는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멀게 들렸습니다.
5번째 번호 31번이 나왔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5개가 연속으로 맞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만수는 벽에 기대어 마지막 번호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6번째 번호 45번입니다.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수의 손에서 로또 용지도 함께 떨어졌죠. 3, 7, 19, 24, 31, 45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보너스 번호는 12번입니다. 이번 주 1등 당첨 번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정신이 아득해졌거든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구두방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큰 소리가 났는데 옆집 김 사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 사장은 바닥에 쓰러진 라디오와 멍하니 서 있는 만수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김 사장에게 보여줬죠. 이거 맞나? 내가 1등에 당첨된 거 맞나? 김 사장이 로또 용지를 받아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봤어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진짜 1등이에요. 1등 당첨자가 한 명뿐이니까. 100억이 넘어요. 그 순간 만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100억. 100억이라고? 김 사장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부자 되셨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하지만 만수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철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로또 추첨 보셨어요? 혹시 사신 거 있으세요?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1등에 당첨됐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장난치시면. 정말이야. 김 사장님이 확인해 주셨어.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 이번에는 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진짜로? 그 순간 만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민철아, 아버지가 지금 혼란스럽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만수는 김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김 사장이 대답했어요. 월요일에 당첨금 수령 은행에 가셔야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 무엇을? 김 사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져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수는 아까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분명 뭔가 달랐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돈이 가져오는 것은 행복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월요일 오전 만수는 생전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낡은 정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해 보였어요. 당첨금 수령을 위해 은행으로 향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부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 오래된 친구들, 심지어 몇십 년 만에 듣는 이름들까지.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민철과 딸 은영, 그리고 며느리 수진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고 혼자 오세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평소 듣지 못했던 다급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영도 마찬가지였죠. 아빠,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하시려고 했어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복잡한데.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그래, 그럼 함께 들어가자. 은행 내부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줬고 만수는 필요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73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73억.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글쎄. 우선 아픈 무릎부터 치료하고 너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때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손해예요. 제가 부동산 쪽으로 알아볼 테니까 투자하시죠. 은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그리고 저희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아빠 돈을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요. 만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로또 구매를 비웃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다니. 점심을 함께 먹으러 간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그 좁은 원룸에서 계속 사시면 안 돼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민철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좋은 단지가 있어요. 관리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은영도 거들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저희 동네가 더 좋아요. 아빠,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와서 사세요. 형제가 자신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씁쓸해졌어요. 이게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걸으며 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 원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 앞에 꽃다발과 선물들이 가득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낡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죠. 만수 형님 축하드립니다. 마이너스 중학교 동창 1동. 할아버지 정말 부럽습니다. 마이너스 2층 김씨 가족.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조카 영우. 만수는 쪽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런 걸 남겼을까? 그날 저녁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구두방 건물주였어요. 만수씨 축하드려요. 그런데 말인데 임대료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해서요. 전화를 끊은 만수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내가 바라던 일이었을까?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내게 관심을 보이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때 문득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살아생전에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여보,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처럼 구두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평생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죠. 그 순간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갑자기 유명해진다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이제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30평 넓은 거실, 최신형 가전제품,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꿈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죠. 하지만 만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집이 자신의 집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너무 넓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구두방이 그리웠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3배로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했거든요. 40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그 작은 공간을 떠나는 건 상상보다 힘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를 복사해서 나누어준 민철과 은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만수는 이제 그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괜찮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자주 오나? 각자 바쁘지 않나? 은영이 대답했어요. 아빠를 걱정해서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정말 그럴까요? 만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전화로 나눈 대화를 떠올려 봤거든요.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또 나갔네요. 뭘 사신 거예요? 투자 상담 받아보셨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다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 정리 좀 해야겠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그런데 어제 백화점에서 쓰신 500만 원은 뭐예요? 만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아, 그거? 옆집 김 사장님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축의금 좀 보내고 동네 할머니들 병원비도 좀 도와주고. 민철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호구로 볼 수 있어요. 호구라니.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나쁜 일인가? 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너무 순진하세요.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다가 결국 다 없어져요. 그 말을 듣던 만수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숫자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냐? 민철과 은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신탁 관리해드릴까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신탁? 재단? 만수에게는 너무 복잡한 말들이었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렇게 하시면 세금도 더 많이 나오고 관리도 안 돼요. 저희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아이들이 떠난 후 만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마음은 더욱 공허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구두방 단골 손님이었던 박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만수 씨, 어떻게 지내세요? 구두방이 없어져서 아쉬워요.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돈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죠 뭐. 그런데 만수 씨는 좋겠어요. 이제 돈 걱정 없이 사시네.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글쎄요. 돈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박할머니가 물었어요. 무슨 걱정인데요?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돈 때문에 저한테 잘해주는 건지 진짜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수 씨,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동안 숨어있던 마음들이 돈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돈이 아니라 만수 씨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만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돈이 생기기 전에도 자신을 챙겨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러다 문득 옆집 편의점 김 사장이 떠올랐어요. 그는 당첨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축하해주면서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옛날 동네로 가서 김 사장을 만나보기로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나요? 만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옛날 동네로 향했어요. 한 달 만에 가는 길이었는데 마음이 설레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옛날 구두방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서 있었거든요. 프리미엄 커피하우스라는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40년간 지켜온 자리가 이렇게 쉽게 사라져버렸다니. 옆집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김 사장은 만수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 집은 어때요? 김 사장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김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로또 당첨됐을 때 축하해주면서도 조심하라고 해주신 말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 뒤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만수는 지난 한 달간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제 돈 관리를 하겠다고 해요. 신탁이니 재단이니 복잡한 말들을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돈을 쓸 때마다 감시하는 것 같아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큰 돈이 생기면 가족들도 달라지거든요. 만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믿어야 할까요? 그때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한 가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아이들한테 돈을 다 기부하겠다고 말해보세요. 그때 반응을 보시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부요? 70억을 다요? 네. 물론 진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해보는 거죠. 진짜 할아버지를 걱정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할 텐데 돈이 목적이라면 극구 말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김 사장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봐야 할까?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민철과 은영이 또다시 집에 찾아왔거든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행했어요. 아버지 재산관리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만수는 계약서를 받아보았지만 내용이 너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계약을 하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죠. 잠깐. 이것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때 만수는 결심했어요. 김 사장이 제안한 테스트를 해보기로요. 애들아, 아버지가 결심한 게 있다. 민철과 은영이 주목했어요. 이 돈을 다 기부하려고 한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사조차 당황한 표정이었죠. 민철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이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나한테는 이미 충분해. 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희 아이들 교육비, 민철이 오빠 사업자금 다 계획이 있었는데. 만수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본 거죠. 계획이라. 내 돈으로 너희들 계획을 세워놨다는 말이구나. 민철이 다급해졌어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써야죠. 가족? 그럼 내가 돈이 없을 때는 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나? 은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우리가 언제 아빠를 무시했어요? 항상 걱정했다고요. 만수는 슬프면서도 화가 났어요. 걱정? 내가 구두방에서 무릎 아프다고 할 때는 병원비 아깝다고 했잖아. 외로워서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끊었고.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과 차근차근 상의해보세요. 만수는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내 돈이 목적이지 내 행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아이들과 변호사가 모두 떠난 후 만수는 혼자 남았어요. 넓은 거실이 더욱 휑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살아있을 때가 진짜 행복했구나. 그때는 가난해도 아이들이 진짜 우리를 사랑했거든. 그 순간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기로요.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과 행복을 말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족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냉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만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70억 원 중 절반인 35억 원을 정말로 기부하기로 한 거죠. 기부처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복지관, 무료 급식소,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
모두 자신이 평생 관심 있어 했던 분야들이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옛날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조그만 구두방을 여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였죠.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아이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35억을 그냥 날려버리다니. 민철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은영도 마찬가지였죠. 아빠 지금이라도 취소하세요.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막을 수 있어요. 만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미 계약했어. 취소할 생각도 없고. 그때 며느리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다 계획이 있었는데. 만수는 그제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도 알게 되었어요. 수진아 너도 그런 생각이었구나. 시아버지가 아니라 돈 지갑으로 본 거였어. 민철이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인가요? 만수는 지난달을 떠올렸어요. 아이들이 자주 찾아온 것, 친절한 말들, 재산관리 제안들.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내가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을 때는 왜 이렇게 관심 없었나?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안 했잖아. 은영이 울먹였어요. 아빠는 우리를 너무 몰라줘요. 항상 사랑했다고요. 사랑? 그럼 지금도 사랑하나? 내가 돈을 다 써버려도?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며칠 후 만수는 정말로 옛날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고급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투룸 전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전 구두방이 있던 골목 건너편에 새로운 만수 구두방을 열었어요. 개업 첫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박할머니, 동네 아주머니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만수 씨 돌아오신 거 환영해요. 박할머니가 낡은 구두를 들고 왔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다른 구두방에 갔는데 정성이 없더라고요. 역시 만수 씨가 고쳐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만수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이런 관계였다는 걸. 옆집 편의점 김 사장도 축하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이게 진짜 할아버지 모습이죠. 그런데요, 김 사장님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기부하라고 말해보라고요. 김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갑자기 유산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할아버지처럼 테스트해보시라고 조언해드린 거예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화를 내다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구두방에 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며 지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구두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요.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은영이도 며칠 후 찾아왔어요. 역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아빠 제가 너무 욕심이었어요. 아빠의 행복보다 돈만 생각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의 진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남은 돈으로 만수는 소소한 행복을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성스럽게 고치는 구두 한 켤레, 그리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나누는 대화. 어느 날 밤 만수는 아내의 사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로또에 당첨시켜줘서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해줘서. 이제 정말 행복해. 그때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여보, 처음부터 당신은 부자였어요.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지.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3년을 살아와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구두방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옆집에서는 김 사장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